SK하이닉스를 볼 때 이제는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예전처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오를까? 이 정도로 보면 흐름이 너무 좁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SK하이닉스를 보는 방식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D램 가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AI 서버가 얼마나 더 깔릴지, 엔비디아 GPU가 얼마나 더 팔릴지, 그 GPU 옆에 붙는 HBM을 누가 안정적으로 공급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지까지 같이 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SK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만 타는 종목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커질 때마다 다시 계산되는 종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가 높게 나오는 것도 그냥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지금 SK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이 과거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HBM이에요. 근데 HBM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 서버 안에는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칩이 들어가죠. 그런데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못 받으면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자동차로 보면 엔진만 크다고 차가 잘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연료가 제대로 들어가야 하고, 공기가 잘 들어가야 하고, 변속도 매끄럽게 돼야 하죠. AI 서버도 비슷한 맘이다. GPU가 엔진이라면 HBM은 그 엔진이 계속 힘을 낼 수 있게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 넣어주는 핵심 공급 라인이에요. 이 공급 라인이 막히면 아무리 비싼 GPU를 넣어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HBM은 그냥 메모리가 아니에요.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고, 그 부품을 잘 공급하는 회사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HBM을 단순히 만든다는 데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에,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로, 고객사가 원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느냐입니다. HBM은 기술 난도가 높습니다.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야 하고, 그걸 정교하게 연결해야 하고, 열도 관리해야 하고, GPU 옆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들 수 있다와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쯤에서 수율을 쉽게 풀어보면요, 수율은 반도체 기사에서 자주 나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 단어로만 보면 안 됩니다. 수율은 결국 돈이에요.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 95개 나오느냐, 이 차이가 바로 이익률을 바꿉니다. 같은 장비를 쓰고, 같은 공장을 쓰고, 같은 인력이 일하고, 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정상 제품이 더 많이 나오면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죠. 그러면 원가는 내려가고 마진은 올라갑니다. 식당으로 비유하면 더 쉬워요. 비싼 재료를 들여와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10개 중 3개를 버려야 한다면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10개 중 9개, 10개가 제대로 나가면 같은 재료비와 같은 인건비로 더 많은 매출을 만들 수 있죠. HBM도 마찬가지예요. 수율이 잡힌다는 건 기술력이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생산 능력으로 더 많은 정상 제품을 팔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을 더 잘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볼 때는 HBM 수요만 보면 부족해요. HBM 수요가 강한데 그걸 높은 수율로 만들어내고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마진까지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목표가 380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숫자를 그냥 증권사에서 세게 불렀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목표가가 높아졌다는 건 시장이 SK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는 길게 보면 이익을 따라가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뉴스, 수급, 심리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시장은 묻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그 이익이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몇 년 이어질 수 있느냐? 그 이익의 시장이 몇 배의 가치를 줄 수 있느냐? 목표가 380만 원은 이 질문에 대한 기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하필 SK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을 더 높게 보는 걸까요? 첫 번째는 AI 서버 수요예요. AI는 이제 특정 기업들만의 실험이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투자 방향이 됐습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자체 AI 서비스를 붙이고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해지면 GPU 수요가 늘어납니다. GPU 수요가 늘어나면 HBM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HBM 수요가 일시적인 유행처럼 끝날 가능성보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계속 따라붙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있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 성장의 가장 강한 줄기예요. 두 번째는 공급이 쉽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수요가 좋다고 해서 내일부터 바로 공급을 확 늘릴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특히 HBM은 더 그렇습니다. 공장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비가 필요하고, 공정이 필요하고,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고, 수율이 필요하고, 고객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 고객사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받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서버 일정이 밀리면 전체 AI 서비스 계획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구간에서는 믿고 받을 수 있는 회사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SK하이닉스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는 HBM이 단순 매출 증가가 아니라 마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매출이 늘어도 남는 돈이 적으면 주가는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매출이 늘면서 이익률까지 좋아지면 시장의 계산이 달라져요.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고부가 제품입니다. 고객사는 필요하고 공급은 제한돼 있고 기술 난도는 높고 대체 공급자는 많지 않다면 가격 협상력이 생깁니다. 가격 협상력이 생긴다는 건 그 회사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회사를 넘어서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가 목표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존 D램과 낸드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를 HBM 하나로만 보면 오히려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어요. HBM 생산 능력을 늘리려면 결국 일부 생산 자원이 HBM 쪽으로 집중됩니다. 그렇게 되면 범용 D램 공급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요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계속 커지는데 공급이 제한되면 D램 가격도 더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죠. 낸드도 비슷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도 더 필요해집니다. 처음에는 GPU와 HBM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결국 서버가 깔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스토리지 수요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성장성은 HBM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서버용 D램과 낸드까지 같이 봐야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 380만 원이 무조건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숫자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숫자이지 매수 버튼이 아닙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르거든요. 목표가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아무 조건 없이 그 가격을 인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HBM 수요가 정말 계속 강한지, 수율이 안정적인지, 마진이 유지되는지,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지, D램과 낸드 가격이 같이 받쳐주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높은 가격에서도 계속 사주는지, 이 조건들이 하나씩 확인될수록 목표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반대로 이 조건 중 하나가 흔들리면 주가는 쉬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거나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거나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흔들리거나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 비중을 줄이면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가 이제 글로벌 AI 투자 흐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겁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큰 돈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특히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개인 매수만으로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야 높은 가격대에서도 주가가 버틸 수 있어요. 외국인은 SK하이닉스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미국 금리를 보고, 달러와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 수급을 보고,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산다는 건 그냥 좋아 보여서 샀다가 아니에요.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갈 수 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만하다.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 이런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계속 빠지는데 개인만 받아내는 흐름이 길어지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산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높은 가격대에서는 누가 물량을 받아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이 흥분해서 따라붙는 장인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 장인지, 외국인이 다시 방향을 바꾸는 장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도 똑같아요. 목표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 성장성을 볼 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같이 봐야 합니다. HBM 시장은 혼자만 뛰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는 HBM사와 차세대 제품으로 다시 따라붙으려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HBM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경쟁자가 늘어나면 SK하이닉스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맞아요.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수요가 얼마나 강하고 고객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는지예요. HBM은 단순히 싸게 팔면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품질, 수율, 납기, 고객사 신뢰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단순히 HBM 강자라는 말에서 멈추면 안 돼요. HBM사, 차세대 제품, 고객사 테스트, 양산 일정, 공급 물량, 마진까지 계속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의 성장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보수적인 흐름입니다. HBM 수요는 좋지만 시장이 이미 많은 기대를 반영했고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고 미국 금리와 환율이 부담을 주는 흐름이에요. 이 경우에는 목표가가 높게 나와도 주가가 바로 직선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눌림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실적 확인을 기다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흥분해서 따라가기보다 기준 가격을 지키는지, 거래량이 줄면서 쉬어가는지, 다시 올라올 때 수급이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흐름입니다. HBM 수요가 계속 강하고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유지되고 디램과 낸드 가격도 같이 받쳐주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목표가 380만 원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시장이 계산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한 번에 쭉 가기보다는 실적 발표, 고객사 공급 뉴스, 업황 전망, 수급 변화를 거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건강하게 가려면 중간중간 쉬는 구간도 필요해요. 쉬지 않고 오르는 주식은 보기에는 좋아도 나중에 흔들릴 때 더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강한 흐름입니다. AI 서버 투자가 시장 예상보다 더 커지고 HBM 공급 부족이 더 오래 이어지고 SK하이닉스의 수율과 마진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높은 가격에서도 계속 담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목표가 상단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에요. 높은 가격을 인정받으려면 높은 이익이 필요하고 그 이익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시나리오는 뉴스 제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반복해서 확인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유자라면 목표가 숫자 하나에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체크해야 할 게 있어요. HBM 매출 비중이 계속 커지는지, 마진이 유지되는지, 비램과 낸드 가격이 같이 받쳐주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무너지지 않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매일매일 흔들리는 가격보다 이익의 방향과 수급의 질을 봐야 해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조금 더 차분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은 작은 하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뉴스가 크게 나온 직후 흥분해서 따라가기보다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중요한 가격대를 지키는지, 다시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사야 흔들림이 와도 버틸 수 있어요. 좋은 종목을 나쁜 자리에서 사면 작은 조정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비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기대가 많이 쌓인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내가 단기 매매를 하는 건지 중장기 성장을 보는 건지 그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해요. 단기로 들어갔다가 손실이 나니까 갑자기 장기 투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라고 해놓고 며칠 흔들린다고 불안해서 팔아버리면 그것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매수 전에 투자 기간, 비중, 손절 기준, 추가 매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성장 이야기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HBM이라는 강한 성장 축이 있고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고 AI 서버 수요가 있고 수율과 마진이라는 이익 개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램과 낸드 가격까지 같이 받쳐준다면 SK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은 과거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380만 원이라는 숫자도 완전히 뜬금없는 숫자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목표가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중간중간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고 외국인 수급이 흔들
흔들릴 수도 있고,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받으면 같이 흔들릴 수도 있고, 금리와 환율이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만 가져가면 위험하고, 기준 없이 겁만 먹어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회사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 평가를 실제로 인정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HBM 수요가 계속 강해야 하고, 수율이 돈으로 연결돼야 하고, 마진이 유지돼야 하고, 고객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높은 가격에서도 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SK하이닉스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번져야 시장 전체의 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목표가 380만 원은 그냥 높은 숫자가 아니라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 시장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숫자만 보면 흔들리고 조건을 보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건 이거예요. SK하이닉스의 성장은 HBM에서 시작되고 AI 서버 수요로 확장되고 수율과 마진에서 돈으로 바뀌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서 주가의 지속성을 얻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맞아야 목표가가 시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HBM 좋다, 엔비디아 쇠다, 목표가가 높다,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큰 돈은 항상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번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SK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HBM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SK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SK하이닉스만 보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번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이어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는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HBM으로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SK하이닉스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돈이 삼성전자처럼 HBM과 엔비디아 공급만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SK하이닉스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HBM 기대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번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확산되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자리인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HBM 기대가 강하게 붙으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엔비디아 흐름이 흔들리거나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SK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인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SK하이닉스 뉴스가 나왔을 때도 SK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HBM 대형주가 움직일 때도 대형주 한두 종목에서 끝나는지,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 안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높은 목표가를 시장에서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HBM 수요, 엔비디아 공급망, 수율, 마진, 외국인 수급 중에서 어떤 조건이 가장 먼저 확인돼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성장 이야기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성장이 뉴스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실적, 마진, 수급,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이어지는지 이 차이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